제롬 데이비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홀든인데요. 내용은 홀든이 17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홀든은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다 퇴학을 당하게 되고요. 소설은 홀든의 시점인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다.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다가 전혀 공부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으니 학교에서는 빈번하게 내게 경고를 해왔었다. 특히 중간고사 즈음에서는 부모님이 교장 선생에게 불려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퇴학당하고 만 것이다. 펜시에서 퇴학이라는 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펜시가 너무 좋은 학교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면 화를 낼 것이라고 홀든은 생각합니다. 홀든의 아버지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이고 항상 브로드웨이 쇼에 투자를 하는데 많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엄마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남동생 엘리가 죽은 후부터는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홀든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홀든은 엄마가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했으며 본인이 퇴학당한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알리지 않게 되죠. 퇴학당한 후에 홀든은 스펜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께서는 궁금해서 홀든에게 물어보죠. 부모님은 내 퇴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홀든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겹기까지 하다. 때로는 나도 나이보다 조숙하게 행동할 때도 있다. 그건 정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른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홀든은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관한 내용을 썼는데요. 정말로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 책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 작가와 친한 친구가 되어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자기가 받은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물론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이삭 디에센과 같은 작가는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다. 링 라이더도 마찬가지지만 형 말에 따르면 그는 죽었다고 했다. 지난 여름에 읽었던 서머신 몸의 인간의 굴레에서와 같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상당히 좁은 책임에는 분명하나 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지는 못했다. 어째서 몸이 전화를 걸고 싶지 않은 사람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차라리 토마스 하디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 난 유스티셔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난 새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서 아프리카 탈출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은 이미 읽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다. 홀든은 또한 그의 룸메이트인 스트라드 레이터에게서 그의 새 여자친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랍니다. 제인은 재작년 홀든의 옆집에서 커다란 도베르만을 키우며 그와 늘 체커를 두었던 친구였죠. 그녀의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인 작가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이 평범하고 평탄치 않았습니다. 홀든은 자신이 퇴학당했다는 말을 제인에게 하지 말라고 스트라드 레이터에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스트라드 레이터가 제인과 에드 뱅커의 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와 싸우고 괴로워합니다. 제인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죠. 스트라드 레이터와 제인 때문에 싸우고 홀든은 퇴학당했지만 수요일까지는 학교에 있으려고 했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당장 펜시를 나가서 뉴욕의 호텔에서 지낼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펜시를 나가는 것, 오늘 밤 당장,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어슬렁거리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는 너무 슬프고 외로웠다. 그래서 난 떠나기로 결심했다. 뉴욕에 가면 호텔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곳으로 잡으면 수요일까지는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가기 전에 쉬면 기분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았다. 서머 교장이 내 퇴학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부모님은 적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되어야 받아보실 것이다. 부모님이 완전히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뉴욕의 호텔에 왔으나 외로운 홀든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동생 피비와 통화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그마저 할 수 없었죠. 다음은 홀든이 좋아하는 여동생 피비에 관한 그의 묘사입니다. 그 애를 만나보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쁘고 깜찍한 아이는 또 없기 때문이다. 그 애는 정말 똑똑하다. 사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전 과목에 A만 받아오기도 했다. 솔직히 우리 가족 중에 멍청이는 나뿐이다. 형 디비는 작가였고 전에 말했듯이 동생 엘리는 재능이 정말 뛰어났다. 그렇지만 내 동생 피비는 꼭 만나봐야 하는 아이다. 그 애는 엘리처럼 빨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름이면 짧게 잘라 귀 뒤로 넘겨버린다. 그 애는 정말 예쁘고 작은 귀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머리를 길게 기른다. 엄마는 그의 머리카락을 따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떻게 해도 동생은 아주 예쁘다. 10살밖에 되지 않았고 나처럼 마른 편이었지만 보기 싫을 정도로 삐쩍 마른 건 아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 딱 좋을 만큼 말랐다. 전에 창문으로 5번가를 가로질러 공원으로 달려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 그때 그 애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딱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라도 틀림없이 그 애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홀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여동생 피비였습니다. 그리고 홀든은 제인과의 또 첫 만남을 상기합니다. 제인을 좋아했죠.
로비로 나가면서 불현듯 제인 갤러허의 생각이 다시금 내 뇌리에 떠올랐다. 일단 머릿속에 그녀가 들어오고 나자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건 제인의 집에서 키우던 도베르만 때문이었다. 그 개가 우리 집 정원에 들어와 번번이 실례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주 화를 냈던 것이다. 엄마는 제인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청나게 따지셨다. 우리 엄마는 따질 만한 일은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틀 뒤에 난 제인이 클럽의 풀장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 애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때 제인은 굉장히 쌀쌀맞게 굴었다. 그래서 그녀의 개가 어디에서 실례를 하든지 간에 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시간 설득해야만 했다. 제인은 이상한 아이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주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난 그 애에게 푹 빠지고 말았다. 그 애는 변화무쌍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말을 하다가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 입술이 50가지도 넘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했다. 그것도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런 입술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언제나 약간이라도 벌어져 있었다. 특히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책을 읽을 때는 그앤 언제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 시도 많이 읽었고 엘리의 야구 미티에 씌어있는 시들도 보여주었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보여주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홀드는 매사에 사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스펜서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도 그가 싫어하는 스트라드 레이터의 룸메이트인 에클리에게도 그를 매우 싫어하지만 때로는 싫어하는 것을 내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한다고 말해 상대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하기도 합니다. 여자친구였던 셀리와의 만남에서도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한다고 말을 하죠. 왜일까? 홀든을 대하는 친구들도 홀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순인 것은 셀리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둘이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자고 홀든은 말하죠. 하지만 셀리는 싫다고 대답합니다. 홀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피비를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줄까? 만약 내가 그놈의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말이야. 뭔데 말 좀 곱게 하라니까. 너 호밀밭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다면 이란 노래 알아? 내가 되고 싶은 건 그 노래는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이야. 피비가 말했다. 그건 시야. 로버트 번스가 쓴 거잖아. 로버트 번스의 시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피비가 옳았다.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이 맞다. 난 사실 그 시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잡는다면으로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나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 이후 홀드는 피비가 자신의 크리스마스 용돈을 주는 모습에 눈물을 보입니다. 눈물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어하는 홀든이었는데 피비에게서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홀든은 피비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점점 자신이 생각한 이상주의와 현실이 부조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실에 조금씩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모두 가식적으로만 보였던 사람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소설은 마치게 되죠. 작품을 읽으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청소년기, 이 시기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홀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이 성숙되어져 나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던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어요. 네,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